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양양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차단 울타리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동해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서야 진정되면서 동해시는 진단검사를 우선순위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릉이 제2차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 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민 주도로 실시됩니다. 농사철이 끝난 농촌 들녘에 농업용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돼 산불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양양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긴급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양양군 서면 내현리 발생 지점 주변 6km 18개리에 대해 100명의 수색 인력과 수색견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 폐사체 등을 찾고 있고 설악산 국립공원과 속초 고성까지 확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발생 지점 주변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기 포획을 유보하는 대신 멧돼지 이동 통로에 덫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과 철원, 원주,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원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또 철원에서도 자가격리자와 증상 발현자 등 2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강릉에서는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아 127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는 1,411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동해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서야 진정됐습니다. 동해시는 진단검사를 우선순위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시민들로 붐볐던 선별검사소가 지금은 한산합니다.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해시는 전수검사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최근 우선순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전수검사는 하루 최대 37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12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했던 확진자도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0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들은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고 검사량 폭주로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전검사를 40%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검사 진행을 통해서 대규모 확산세를 차단하였고 일상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와서 이제는 일상 진료로. 앞으로는 무증상자와 확진자의 접촉자를 우선 검사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190명가량이 자가 격리 중인 상태이고 감염 취약시설과 인접 지자체 등의 돌발 변수가 많아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1차 원주시에 이어 강릉과 춘천이 제2차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선정된 관광 거점도시 사업과 맞물려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와 춘천시가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인 원주시까지 강원도 내 문화도시 삼각축이 형성된 겁니다. 강릉 지역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펼쳐집니다. 강릉시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뿌리 깊은 공동체 문화와 인문과 예술, 차와 커피로 대변하는 풍류문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문화가 어우러져 천천히를 의미하는 사투리 시나미의 가치를 대변하게 됩니다. 문화도시 선정으로 도심 공간 곳곳에 문화의 향취가 스며들고 시민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브랜드 발굴, 문화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 체계 구축, 지역 발전 동력 창출 등 크게 4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 거점 도시와 문화 도시 사업에 모두 선정돼 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가 융합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재생을 하고 또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가 광범위하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이 법정 문화도시, 국가문화도시 사업의 요체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시남이 문화학교를 조성해 문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영유아의 돌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딴따라 학교도 만들어집니다. 로컬 푸드를 개발하고 축제 등을 여는 공유 주방 마카를 조성하고 규방과 공예 중심의 공방도시 구축에도 나서게 됩니다. 도심의 빈집, 빈 점포, 유휴 공간을 활용해 문화적 도시 재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시남이 플랫폼을 중심축으로 경제적 가치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 소통과 또 거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예비 문화도시였던 지난해부터 시민자율예산제 작당 모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의 그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많은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알 수 있었고요. 강릉시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농사철이 끝나면 농촌에서는 많은 양의 폐비닐이 발생합니다. 이런 폐비닐은 산불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지만 방치되는 폐비닐도 적지 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농사일을 쓰고 걷어놓은 폐비닐이 공동 집화장에 가득 쌓였습니다. 농수로와 농지에 폐비닐이 나뒹굴고 보행에도 지장을 줍니다. 운동하러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람이 좀 불고 되면은 여기 묻어있던 저런 흙들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오죠. 이건 해치는 거지. 다른 지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공동 집화장에 폐비닐이 넘쳐나 울타리 밖에도 쌓여 있습니다. 흙 묻은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하천병과 야산으로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수집 장소마다 폐비닐이 쌓여 있는 것은 매년 버려지는 양보다 수거하는 양이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폐비닐은 산불을 번지게 하거나 흙먼지 등 미세먼지를 일으켜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거합니다. 정부 사업을 위탁받은 환경공단이 매년 사업비에 맞춰 민간 업자에게 운반비를 주고 전국의 폐비닐을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환경공단이 폐비닐을 수거하면 지자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1kg에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330원씩 농가와 영농법인에 폐비닐을 모아놓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1kg에 10원에 불과하다 보니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해 수거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30만 톤 넘는 폐비닐이 발생하는데 수거량은 60% 수준인 19만 톤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면 좋은데 10년 가까이 20억 원 안팎만 지원해 찔끔 예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10원에 1kg이니까 9억 원이면은 딱 19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9만 톤 전후로 그동안은 이제 나왔던 거고요. 20년도에 20.1억 원으로 좀 올랐고 조금씩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농약 용기 수거도 예산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환경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오늘 강원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이 영하 28.8도, 대관령 영하 20.4도 등 산간 지역이 영하 20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였고 동해안도 고성 영하 14.3도, 강릉 영하 11.8도 등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되겠고 영동 지역은 건조한 기후 속에 강풍이 불겠다며 산불과 시설물 피해 예방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속초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공사 지사장 등 전현직 직원 7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신주를 방만히 관리한 과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 영상 감정, 포렌식 수사 등의 과학 수사를 통해 하자에 있는 전기안전 시설을 방치한 것이 화재의 직접 원인임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해시에서 골재 채취 허가가 제한됩니다. 동해시는 레미콘 업계로부터 제공받은 레미콘 출하량 기준과 올해 건설 투자 전망을 산정한 결과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관내 골재 채취를 1년 더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해시는 채취 제한은 골재 과잉 공급을 막고 부존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며 내년도 골재 채취 허가 계획은 올해 10월 산정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도 정선 지역에서 제선충병 감염목 13그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선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정선 지역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제선충병 감염목 13그루가 발견돼 지난 2013년 이후 발생한 제선충병 감염목은 모두 235그루로 늘었습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월까지 정선을 비롯한 관내 7개 관리소 국유림에 대해 제선충병 예방을 위한 항공예찰과 방제를 실시합니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대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와 한림대는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춘천교대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전문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이번 정시에서 강원도 4년제 대학은 7,430명, 전문대는 287명을 모집하지만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 2월된 인원이 있어 실제 모집 인원은 더 많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3차 입찰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내일 오후 3시까지 관심 기업으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접수받습니다. 3차 입찰에서는 1조 원 안팎의 매각 가격의 10%가 할인되고 4차 입찰에서는 2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도개발공사는 다음 4차 입찰에서 매각 성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 매각이 아닌 전체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4차 입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전환 등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올라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6천 원에서 28만 6천 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천 원에서 37만 6천 원으로 인상되고 고등학생은 연간 42만 2,200원에서 44만 8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43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교과서 대금과 학용품, 부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받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공사 중이거나 사업 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는 15개 단지 4,600여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내곡동 자이 파인베뉴 918세대, 포남동 동도 센트리움 454세대 등 8개 아파트 단지 2,500여 세대가 올해부터 착공해 2023년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문진과 영진 일대의 7개 아파트 단지 2,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동 7공원 1,300세대, 교동 센트럴파크 400세대 등도 사업 승인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해경 경비정과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이송되는 울릉도 응급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9명이던 울릉도의 응급 환자는 2019년에는 3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53명으로 더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지로 옮겨진 응급 환자 53명 가운데 헬기를 이용한 비율은 57%, 경비정을 이용한 비율은 43%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신입생부터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제도의 불편을 개선해 시행합니다.